안녕하세요. 자 오늘 정비법은 다 끝납니다. 오늘 정비법 다 끝나고 건축법 들어가요. 오늘. 자 보시죠. 지난주에 한 거 확인 학습 한번 하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지난주 한 내용이 또 좀 쉬운 게 아니라서 좀 어렵죠. 자 보시면 2주차 확인 학습. 상난이도 문제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구역에서 행위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는 겁니다. 옳은 것. 첫 번째, 경작지에서의 관상용 중목의 임시 식재는 시장, 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맞나요? 네, 맞죠? 맞죠? 네. 맞죠? 원래는 관상용 그냥 중목이었으면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죠. 근데 그게 어디에 그 식재가 짊어지기 때문에 경작지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고 340페이지 나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농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종묘 배양장의 설치는 시장, 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340페이지 나오고요. 세 번째로 시장, 군수 등은 개발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시행자가 만약에 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시행자한테 의견을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됩니다. 340페이지 나오죠. 4번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 군수 등에게 신고하는 게 아니고 변경하더라도 당연히 뭐 해야 돼요? 그럼요. 변경 허가 받아야 됩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거. 기본서 339페이지 나옵니다. 5번 정비 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에서는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다? 모집해서는 안 됩니다. 모집할 수 있다도 아니고 모집해서는 아예 안 돼요. 그래서 기본서 341페이지 나오죠. 그래서 1번의 답은 1번이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2번 중난이도 문제인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여야 하는 경우로 볼 수 없는 것은 기억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비구역 등을 해제한다는 얘기가 나오면 머릿속에 뭐 딱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죠. 추진 나오면 추진 나오면 몇 년? 추진이란 글자만 나오면 무조건 2년. 그리고 또 뭐 나오면? 정시. 그렇죠? 정비구역을 지정 고시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사업시행 부분에 대해서 뭐 할 때 인가 신청을 하는 부분 그거 나오면 바로 정시 나오면 몇 년? 5년. 나머지는 전부 다 3년. 그러니까 이 자체를 물어보면 정비구역 해제를 물어보면 숫자는 딱 그렇게 3개밖에 없다는 얘기. 2년, 5년, 3년. 그럼 2년, 5년만 찾고 딱 찾아서 보면 되고 나머지 숫자는 내용도 볼 필요 없이 무조건 뭐만 동그라미 하면 돼요. 3년만 동그라미 하면 돼요. 아시겠죠? 네. 그게 문제 푸는 방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341페이지 나와요. 1번 딱 보니까 숫자가 3년 나왔어요. 그죠? 그럼 추진 있는지 확인만 하면 되죠. 추진은 없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없어요? 정시 없죠.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이잖아요. 그렇죠? 예. 지정 예정을 해놓고 난 뒤에 3년이 되는 날까지 지정을 하지 않으면 할 마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얘기니까 동그라미 1번 3년 맞는 거죠. 2번 2년 나왔고 뭐 나왔어요? 추진 나왔죠. 추진 나왔으면 당연히 뭐죠? 2년 볼 것도 없죠.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에서 추진 나왔네요. 추진 나왔으면 뭐 나와야 돼요? 2년 볼 것도 없죠. 4번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이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추진 없고 정시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뭐죠? 3년이겠죠. 그 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으로서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답니다. 그러면 정이 나왔죠. 그리고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합니다. 정시죠. 그렇죠? 정시. 그러면 정시는 몇 년? 5년. 그래서 답은 5번이 됩니다. 3년이 아니고 5년이 되는. 됐나요?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번에 답은 5번. 3번 중난이도 문제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시행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1번 재개발 사업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건축물을 건설해서 공급하거나 재개발 사업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방식 맞죠? 그리고 환지를 통해서 하는 방식도 맞죠?
그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서 347페이지 나오고 두 번째,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시행자는 수용 방법에 따라 시행하려는 경우 주거환경 개선 방법은 총 몇 가지 방법이 있었죠? 스스로 개량 방식 하나 있고 수용 방식이 있고 환지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관리 처분 방식이 있고 또 고정 방식이 있고 다 같이 쓸 수 있는 거.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는 뭐냐면 수용 방법에 따라 시행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정비 계획에 따른 공람 공고인 현재 해당 정비 예정 구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분명히 얘기했지만은 조합 설립 빼고는 숫자 이 정비법에서 제일 많이 헷갈리는 게 뭐예요? 분수. 다른 데는 분수가 그렇게 많이 안 헷갈리는데 제일 많이 헷갈리는 곳이 어디냐면 분수예요. 그럼 분수가 딱 나오잖아요. 분수 나오면 조합 설립을 기점으로 해서 조합 설립 앞쪽은 무조건 뭐냐면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조합 설립을 우리가 배운 기점으로 해서 그 앞쪽 부분은 토지 면적이 얼마? 2분의 1. 사람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사람이 얼마? 3분의 2가 돼요. 근데 조합 설립 시점으로 해서 그 뒤쪽 부분, 조합 설립도 포함해서는 사람이 얼마? 사람이 더 중요하죠. 조합 설립할 때는 4분의 3. 그리고 토지 면적은 2분의 1도 있고 그게 원칙이고 2분의 1도 있고 3분의 2도 있고 4분의 3도 있고 기억나세요?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게 끝이에요. 그게 끝이라고. 물론 그 외에도 우리가 뭐 조합 부분에 있어서 총회를 뭐죠? 하는 경우면 뭐 사람도 나고 동의도 나고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건 그거예요. 그럼 여기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사람 나왔으니까 2분의 1이 아니고 3분의 2가 돼야 돼요. 3분의 2. 그렇죠? 3분의 2. 그리고 항상 뒤에 동이 나오면 앞에는 뭐죠? 가반수. 이렇게 되죠. 그래서 답은 2번. 3분의 2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기본서 348페이지 나오고 재건축 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원의 가반수 동의 나오죠? 가반수. 바다, 시장, 분수 등 토지, 주택공사 등 건설 사업자 또는 등록 사업자의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재건축 사업은 조합이 직접 할 수 있죠. 아니면 공동으로 또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합만 하는 거예요. 재건축은. 만약 토지 등 소유자라는 말이 나왔다 그러면 뭐가 돼요? 틀린 거예요. 토지 등 소유자는 누구예요? 재개발. 그렇죠? 그만 구별하시면 돼요. 기본서 349페이지. 4번 사업 시행자는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에 관한 사항도 포함시켜야 돼, 안 시켜야 돼요? 포함시켜야 돼요. 기본서 356페이지. 5번 조합의 설립 인가 후에 시장, 군수 등이 직접 정비 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 주택공사 등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 고시한 때에는 그 고시일 다음 날에 왜냐하면 시장, 군수들이 한다는 얘기잖아 지금. 그렇죠? 원래는 조합 설립, 자 여기 보시면 조합 설립 후라고 했으니까 조합 설립 인가 후라고 했으니까 정비 사업 중에서 뭐는 해당되지 않아요?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해당되지 않죠. 그럼 뭐 아니면 뭐예요? 재건축 아니면 재개발 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재건축 아니면 재개발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재건축하고 재개발은 누가 하지 않아요? 시장 군수들이 직접 하지 않아요. 근데 누가 한다고 그랬어 지금? 그렇죠? 시장 군수들이 직접 정비 사업을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토지주택공사한테 지정하든지. 그럼 이렇게 되면 조합 설립해놓고 그 다음에 또 뭐죠? 추진위원회 구성했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죠. 그래서 이걸 뭐 하겠다고요? 취소하겠다 그 얘기예요. 무슨 말이가 돼요? 그 얘기예요. 기본서 351페이지. 그래서 3번의 4번 몇 번이에요? 2번이었나요? 그렇죠, 2번. 그 다음에 4번 중난이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 설립위원회 및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추진위원회는 토지 등 소유자 가반수 동의 가반수 받아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해서 독수리, 오영재 5명 이상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장, 군수 등의 승인받는 거예요? 인가받는 거예요? 그렇죠. 위원회는 승인받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조합은 설립 인가받는 거예요. 그거만 안 헷갈리면 돼요. 그렇죠? 그 다음 358페이지 나와요. 추진위원회는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추진위원회에 들어가는 내용 중에서
우리 시행계획서 작성을 할 때 계략적인 정비사업에 대한 시행계획서 작성을 수행할 수 있다. 이거 가지고 틀리게는 안 된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틀리게 안 된다니까요. 기본서 358페이지. 그 다음에 3번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 등, 자 나왔네요. 조합 설립하는 거 나왔어요. 근데 이게 재개발이죠. 재건축이 아니고 재개발이에요. 어차피 재건축하고 재개발 두 개밖에 없어요. 조합 얘기가 나오면. 그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나올 수가 없다고. 그러면 재개발이라고 했으니까 재개발은 기본적으로 땅이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토지 면적은 2분의 1이 돼야 될 거예요. 사람 수만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 수가 얼마? 조합 설립할 때 무조건 사람은 뭐죠? 4분의 3이에요.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4분의 3이라고.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가 아니고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은 맞죠.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장 분수 등 인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네, 그래서 3번이 틀렸죠. 기본서 360페이지. 4번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총회를 일단 뭐 해야 돼요? 개최해야 돼요. 그때 조합은 가반수의 찬성으로 시장 분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인가 받는 거 맞죠? 그 다음에 기본서 370페이지. 5번 조합에 두는 이사의 수는 몇 명 이상? 3명 이상으로 하고 감사는 1명에서 3명 이하로 한다는 거. 기본서 367페이지 나오죠. 5번 상난이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보기에서 옳은 내용을 모두 고른 것은 옳은 것. 기억. 재건축 사업의 조합 설립 인가 시 재건축이라고 얘기했죠. 그럼 재건축일 때는 딱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이게 주택단지다. 주택단지면 그 건물에 대해서 우리가 그 건물의 소유자가 뭐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부속 토지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죠. 건물만 가지고 있을 수는 없어요. 땅을 밟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건물에 대한 인원수 자체, 사람에 대한 수가 나오면 얼마가 돼요? 4분의 3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당연히 토지도 뭐가 돼야 돼요? 똑같죠. 4분의 3으로. 근데 그건 주택단지고. 근데 다른 하나는 재건축인데 주택단지가 아닌 곳이 포함되어 있으면 주택단지인 곳은 그 사람들이 동의를 받으면 되는 거고 주택단지 아닌 사람의 동의 자체만 체크하면 된다고요. 그럼 아닌 사람인 경우에는 사람은 무조건 4분의 3이라고. 근데 면적을 따질 때는 똑같이 주택단지 있는 것과 똑같이 할 수는 없다고. 그거보다는 좀 작게 동의를 받으면 되죠. 얼마? 3분의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주택단지가 아닌 경우니까 43, 43 하면 안 돼요. 앞에는 43이지만 뒤에는 뭐가 돼야 돼요? 32가 돼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기억이 틀렸죠. 361페이지 나오고요. 니은 조합장 또는 이사가 자기를 위해서 조합과 계약이나 소송을 합니다. 그러면 누가 조합을 대표해야 돼요? 감사가 할 수밖에 없죠. 368페이지.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따로 등기를 하지 않아도 조합이 성립돼요? 뭐 해야지만? 등기를 해야지만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며칠 이내에? 오케이, 30일 이내. 주된 소재지에서. 364페이지에 나옵니다. 리얼 총회는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그렇죠. 아니면 뭘 어디 해야 되냐면 조합은 5분의 1 이상 그렇죠. 5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합니다. 근데 이때 조합원의 5분의 1 이상 말고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임원을 선임한다든지 해임하는 안건에 대해서 나올 때 빨리 뭔가를 긴박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 이 인원의 얼마? 반. 얼마? 10분의 1이 돼요. 그때만 10분의 1. 원칙은 5분의 1이고. 됐죠? 기본서 371페이지. 조합장이 아닌 조합 임원도 대의원이 될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뭐냐면 조합장 아닌 조합 임원이라고 했으니까 누가 있어요? 이사하고 감사는 대의원이 될 수 없습니다. 373페이지 나오죠.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 됐나요? 오케이. 이렇게 됩니다. 거의 다 맞추셨죠? 그래. 자, 저희 바람이에요. 그냥.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저희 바람. 자, 오늘 3주차 수업 들어가도록 할게요. 기본서 375페이지. 사업 시행 계획부터 들어갑니다. 375페이지. 볼까요? 우리가 어디까지 했냐면 정비구역 지정까지 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까지 했어요. 그럼 정비구역 지정이 끝났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지정권자가 정비구역을 지정을 딱 해주잖아요. 그죠? 지정권자가 정비구역을 해줬죠. 그러면 지정권자가 해야 될 일은
다 한 거예요, 이제. 이제 얘네들 나올 필요가 없어요. 내가 내일 일 다 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물러나야죠. 그죠? 물러나서 제 3자 입장에서 이제 잘하고 있는지 봐야죠. 그럼 앞으로의 활약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세 번째 라인에서. 두 번째 라인이 지정을 했으면 세 번째 라인이 실질적으로 정비가 이루어지는 곳은 세 번째인 곳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모든 권한을 가지고 해야 돼요.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한테 뭘 하더라도 얘네들한테 뭔가를 다 물어보고 해야 된다고. 그게 누구예요? 시장, 군수 등이에요. 그래서 이 이유로 나오는 녀석들은 어떤 사항들은 전부 다 누가 다 하는 거예요? 시장, 군수 등이. 그래서 정비법은요. 절차가 어려운 건 절대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분수가 어려운 거고 숫자가 까다로워서 그런 거지. 절대 뭐가 어려운 게 아니냐면 절차는 어렵지 않아요. 절차는 누가 어렵죠? 권한자는? 국토계획법. 지금쯤이면 하나도 안 남아있을 거예요. 예. 누가 누구고 누가 누군지 안 남아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희한해요. 또 하면 기억이 나요. 하면 기억이 나요. 예. 하면. 지금 기억이 안 날 수 있어요. 당연히. 그렇죠? 근데 하면 또 기억이 나요. 이게 또 혼자 하면 또 기억이 안 나요. 예. 같이 하면 또 기억이 나요. 이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전혀 잊어버린 게 아니니까. 전혀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전혀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어디 있어요? 어딘가에 있어요. 여러분 몸에 어딘가에 있다고.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나중에 할 때 되면 다 나와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되면 그 다음 이제 뭐 하냐면 사업을 해야 되니까 시행자를 정하겠죠. 시행자를 정해서 시행자가 일단 뭐 해야 돼요?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고 계획서를 짜야 되겠죠. 그래서 사업 시행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 계획 짤 때 기준들도 있을 거고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도 있겠죠. 그걸 조금 이따 우리가 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업 시행 계획서를 딱 짰어요. 계획을 짰다는 것은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죠. 내가 짰으니까 이거대로 하면 되는지를 허가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허가가 아니고 허락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겠죠? 그럼 누구한테 이거를 내미는 거죠? 그렇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모르겠다. 모르겠다. 그러면 이거 이후부터는 뭐 물어보면 다 뭐예요? 다 시장 군수 등이에요. 정비법은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정해서 이것과 이거 이후로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후로 물어보면 전부 다 시장 군수 등이에요. 지정이 되면 이제 끝난 거예요. 다 끝났어 이제. 그래서 그러면 물어보면 무조건 시장 군수 등 하면 돼요. 아시겠죠? 사업 시행 계획을 작성해서 누구한테 인가를 받아야 돼요? 시장 군수 등한테. 그래서 시장 군수 등에게 우리가 인가를 받게 됩니다. 그럼 인가 받고 난 뒤에는 이렇게 사업해도 되겠습니다 하고 고시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공사 착수하는 거예요. 무슨 아세요? 근데 공사 착수하기 전에 해야 될 일이 또 몇 가지가 더 있어요. 마음은 급하겠지만 해결해야 될 일이 있다고. 뭘 해야 돼요? 토지 등 소유자한테 뭘 해야 되냐면 이제 공사할 건데 너희들 우리 건물 짓고 땅 조성하고 했을 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만큼 나중에 지었을 때 분양을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 그걸 미리 뭐죠? 어떤 식으로 하고 어떻게 하고 분담금은 어느 정도 되고 그걸 통지를 해주는 거예요. 통지를 해주면 그걸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 시행자가 통지하면 그걸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네? 그럼 나는 이제 분양해야지. 어떤 사람은 분양? 아니 나 이거 분양 안 해야지. 돈으로 그냥 받고 끝내야지.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 상황이 쭉 뒤에 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 끝나야 분양에 대한 계획이 다 끝나야 본격적으로 이제 뭘 하게 되는 거예요. 공사를 착수하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내용들이 앞으로 쭉 나오게 될 거예요. 앞으로. 자, 그러면 이제 인가고시 여기까지 한번 보면 375페이지에 첫 번째 사업시행계획서. 우리 아까 사업시행계획을 짠다고 그랬죠. 그럼 이 안에 뭐 들어가냐 그 얘기예요. 들어가는 거. 밑에 박스 나오나요? 사업시행자는 정비계획에 따라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된다. 사업계획서 작성할 때 들어가는 내용들입니다. 이 박스 부분을 기억하셔야 돼요. 별표 2개. 22회, 25회 때 나왔거든요. 작년에도 별표 하나하고 알아달라고 했는데 작년에 나왔어요. 31회까지. 그래서 별표 2개. 우와. 그럼 이거 외워야 돼, 안 외워야 돼? 외우죠. 아니 3번이나 나왔는데 그렇잖아요.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 외워야죠. 외워야 되는데 이거 다 어떻게 외우냐는 얘기예요.
토정, 임세, 사정, 제공, 건정, 교정 그 밖에 와 만만치 않은데 토정, 임세, 사정 근데 정자가 몇 개 두 개씩이나 나오고 세자도 두 개 나오고 제공, 공자 또 나오고 머리가 미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예요. 일단은 볼게요. 토지 이용 계획 들어가 토지 어떻게 이용하겠다는 거 그리고 정비 기반 시설 및 공동 이용 시설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설치 계획 그리고 안에 있는 세입자가 있겠죠. 세입자 주거 이주 대책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사업 시행 기간 동안 정비구역 내에 이게 다 허물고 되면 어떻게 돼요? 시커멓죠. 껌껌해. 그러니까 가로등 설치나 CCTV 있죠. 이런 것 등으로 범죄 예방 대책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정비 사업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 계획 그리고 재건축 사업에 따른 소형주택 건설 계획 뭐 이런 거 그리고 여러 가지 쫙 나오는 거예요. 와, 이거 어떻게 외우냐는 게. 그래서 이거 외우는 방법을 지금부터 설명합니다. 1번 보시면 계획 동그라미 2번 뭐 동그라미 해야 돼요? 계획 동그라미 3번 뭐 동그라미 해야 돼요? 대책 동그라미 4번 뭐 동그라미 해야 돼요? 대책 동그라미 5번 뭐 동그라미 해야 돼요? 대책 동그라미 6번 뭐 동그라미 해야 돼요? 계획 동그라미 좀 알아서 잘 하시네요. 7번 계획 동그라미 8번 계획 9번 계획 10번 계획 그 다음에 11번 계획 됐나요? 계획 딱 없는 게 12번 정비사업비밖에 없어요. 정비하는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은 사업계획서에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부 다 뭐하고 뭐만 들어갔어요. 계획하고 대책.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외우냐면 다 외우는 게 아니고 사업을 시행하는 계획서에는 무슨 계획, 무슨 대책 들어가면 이 시행계획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시험 문제는 계획, 대책 아닌 게 들어가면 답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리고 또 하나 그렇게 거저먹지는 않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또 하나 알아주실 거는 항상 이런 문제가 이런 표가 나오면 뭐가 들어가 있어요? 예외, 제외 그걸 비집고 시험 문제 낸다고요. 그래서 보시면 6번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뭐 한다? 제외한다 나오죠? 그거 체크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 한번 볼래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고 재개발은 싹 다 허물죠. 싹 다 허물어서 뭐냐면 어떻게 보면 국가나 아니면 어디에서 지자체에서 너희들 그렇게 싹 다 허물고 하게 되면 거기다가 임대주택 좀 지어. 임대주택은 안 지으려고 하니까 자꾸 임대주택 좀 지어. 그럼 우리가 뭐 어떻게 좀 해줄게. 뭐 그 세입자들 이렇게 나가 있고 하면 힘드니까 공공으로 쓸 수 있도록 무상으로 토지도 뭐죠? 그 사람들이 그 이주할 수 있는 곳 무상으로 국유지 있잖아요. 그거 공급해서 하면 거기다 짓고 임시적으로 지었다가 이게 다 완성하면 들어오게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공급해 줄 테니까 임대주택 좀 해. 몇 프로 정도.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재건축은 건물만 허무르는 거죠. 그러면 주로 뭐냐면 사적인 공공의 성격이 아니고 전부 다 개인적인 어떤 그러기 때문에 동의를 전부 다 얻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재건축은 뭐를 하지 않아요? 임대주택이라는 개념을 안 해요. 얘기를. 그런데 공공의 성격을 가지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나 누구는 재개발은 임대에 대한 주택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그러면 사업 시행할 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나 누구는 재개발 사업은 임대주택에 대한 계획을 얼마 정도 몇 프로 하고 어느 정도 하겠다는 그런 게 나와야 돼. 평수는 어느 정도 되고 그런 계획을 짤 거잖아요. 근데 재건축은 그런 걸 짜야 안 돼요. 안 한다고 자기들 그건데 왜 그거를 자기 돈 부분 들어가면서 그거 얼마의 퍼센트를 임대주택으로 내냐는 얘기예요. 그렇게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중에 임시주택 뭐 그런 거 나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돼? 그런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6번에 보시면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제외한다는 얘기가 임대주택 건설 계획에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재건축에서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됐나요? 그거 하나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보세요.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예요. 작년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재건축 사업의 사업 시행자가 작성하여야 하는 사업 시행 계획서에 포함되어야 될 사항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이 문제 포인트는 뭐예요? 이 문제 포인트는 이게 포인트죠. 이게 포인트죠. 여기서 얘기하는 사업시행계획서 부분에 포함되어야 될 사항은 계획 아니면 대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무슨 계획 무슨 대책. 근데 25일 때는 그렇게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31일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 중에서 제외되는 사항을 가지고 딱 문제를 낸 거예요. 그래서 재건축 사업인 경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재건축 사업일 때는 답이 되는 경우는 뭐만 빠져야 돼요?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건설에 대해서 계획하는 거. 이건 빠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 이해가 돼요? 그래서 보기 중에 딱 보니까 그 내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몇 번? 3번. 임대주택의 건설계획. 이거는 재건축과 관계가 없다고요. 그게 답은 3번. 됐나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아주셔야 될 거는 그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된다. 그 얘기예요. 됐죠? 네, 그렇게만 기억해 주세요.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됐죠? 그 다음에 376페이지. 사업시행계획 인가하고 신고인데 2번에 보시면 1번에 보시면 1번에 보시면 이제 인가하고 신고 나오는데 25일 시험에 나왔어요. 25일 때. 사업시행자는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 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뭐해서 첨부하여 누구한테? 그렇죠. 시장, 군수 등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인가받은 사항을 뭐 할 때도 변경하거나 그 다음에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도 똑같이 그렇게 인가를 받아야 된다고요.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슨 사항일 때는 경비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시장, 군수 등이 뭐 하면 돼요? 그러니까 신고하는 경우는 이 경미한 사항일 때만 신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미한 사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 있어요, 없어요? 내용이 있겠죠? 그 내용은 몰라도 돼요,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몰라도 돼요, 다행히도. 그냥 경미한 사항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2번, 관계 서류의 공람과 의견 청취. 1번, 여기 보세요. 공람할 때 아무 우리가 외운 거 아니면, 구체적으로 외운 거 아니면 며칠? 14일. 이거 똑같아요. 1번 보시면 25일 때 나왔어요. 시장, 군수 등은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하거나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관계 서류 사본을 며칠? 14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됐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사업시행 인가를 위한 동의 요건 나오는데 이게 3월 16일이죠. 며칠 전에 전면적으로 개정이 됩니다. 정비법이 많이 개정됐어요. 정비법이 3월 16일 시행 날짜로 많이 개정됐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정말 다행스럽게도 뭐냐면 우리가 체크하고 공부해야 될 내용에서는 개정된 내용이 없어요. 엄청 다행이죠. 앞부분도 그렇고 앞으로 해야 될 것도 그렇고 다행인 거예요. 엄청 다행이죠. 네. 377페이지 인허가 의제 안 보셔도 돼요. 넘기세요. 378페이지 안 보셔도 됩니다. 379페이지 보세요. 3번 사업시행 계획 인가를 할 때 사업시행 인가를 할 때 특례가 있어요. 특례. 특별 사례가 있다고. 1번 보세요. 교육감등과 협의인데 자 여기 한번 보실래요? 아니 사업시행 인가를 내주려고 하는데 누가요? 모르면 시장군수등. 시장군수등이 뭘 한다고요? 사업시행 계획 받아가지고 인가를 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주려고 하는 곳에 지역에 누가 있는 거예요? 학교가 있는 거예요. 학교가 있으면 학교 근처에는 이게 뭔가를 만들 때 조심스럽잖아요. 그래서 딱 그 학교를 기준해서 반경이 얼마 정도 반경? 200m. 그래서 여러분 혹시 학교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초등학교나 이런 데 가보시면 항상 그 표지가 있어요. 가보면 표지가 뭐 200m 뭐 안에는 뭘 할 수 없다, 뭐 못한다 이런 표지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딱 200m 기억하면 돼요. 학교 근처에는. 만약 그 안에 들어간다고 하면 그 안이 아니면 상관이 없는데 안에 들어간다면 그 지자체에 뭐 있는 교육감이나 또는 누구하고 교육장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고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사업시행 시장군수도 25일 때 나왔어요. 시장군수 등은 사업시행 계획 인가 그죠? 를 하려는 경우 정비구역부터 얼마? 200동그라미 하시고
200m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뭐 한다고요? 그렇죠. 협의하여야 하며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도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협의는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이 예치입니다. 동그라미 1번도 25일 때 나왔어요. 시장 군수 등은 재개발 사업의 사업시행 계획 인가를 하는 경우 해당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지정개발자, 그 지정개발자가 토지 등 소유자예요. 인 경우에는 정비사업비의 얼마? 20%. 20%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뭐 하도록? 예치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거 하다가 망할 수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를 예치하고 있다가 나중에 뭐 하고 난 뒤에는 끝에 가서 청산권 취급할 때 끝에 주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떼먹는 게 아니고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밑에 3번 동그라미 1번 25일 때 나왔어요. 사업 시행자는 일부 건축물을 원래는 여기 보세요. 사업 시행할 때는 기존에 있는 걸 다 허물어야 되죠. 다 허물잖아요. 그런데 이 건물 정도는 허물지 않고 좀 존치해도 되겠다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존치는 안 하더라도 다시금 리모델링해서 쓸만하다 하는 거는 그대로 둔 범위 내에서 사업 시행을 할 수도 있게끔 해주겠다고 그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보시면 사업 시행자는 일부 건축물의 존치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사업 시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예요. 아예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됐죠? 그리고 넘겨서 380페이지 안 하셔도 되고 381페이지 재건축 사업의 특례 나오는데 안 하셔도 됩니다. 넘겨서 382페이지 382페이지 보시면 쭉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죠. 소형주택부터 시작해서 안 하셔도 돼요. 383페이지 쭉 여러 가지 나오는데 안 하셔도 됩니다. 384페이지 안 하셔도 돼요. 너무 안 하던 거 아니냐? 안 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15개년 내에서 나온 게 없으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불안해 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하는 것도 엄청 많은 양이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왜냐하면 15개년치의 내용 중에서 딱히 그렇게 나올 만하지 않은 부분들은 빼고 이제 들어가는데 그래도 거의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마 10개년치 정도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 중에 있는 내용이 거의 다예요. 그래서 아마 크게 뭐 어려운 부분은 없을 건데 간혹 가다가 어떤 부분이 있냐면 제가 하지 말라는 게 있어요. 뭐 조례가 나왔다든지 시행 규칙이 나왔다든지 그래서 매년마다 그 내용이 뭐죠? 그 내용이 또 나오는 게 아니고 다른 내용이 막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하지 말라고 그래요, 제가. 그럼 그런 것들이 기출문제에 들어가 있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기출문제가 한 3년마다 또는 한 4년마다 한 번씩 나온 게 있어요. 그런 장이 있다고. 그런 장은 제가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장들은 넘어가시면 돼요. 아예 통째로. 기출이 있더라도. 최근에 있는 기출이 있더라도. 385페이지 보시면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집 구입할 때 반드시 뭐 매입해야 돼요? 채권 매입해야 되죠. 아시죠? 집 안 사 보셨나? 네. 살 때 채권 매입하잖아요. 매입해서 또 어떻게 해요? 나중에 되팔잖아요. 어차피. 네. 그래서 자기가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채권을 샀나 안 샀나 모를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채권을 삽니다. 사서 이제 대파하는 거죠. 그게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보세요. 385페이지에 1번 보시면 국민주택 채권은 매입을 면제해주는 조건입니다. 특례이기 때문에 어디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일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19회 때 한번 나왔어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따른 건축 허가를 받을 때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 건축 허가를 받을 때는 분명히 채권 뭐 해야 돼? 매입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서 만약에 건축 허가를 받는다 아니면 부동산 등기를 한다 이럴 때는 주택도시기금법에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해도 된다. 특례를 주겠다는 얘기예요. 뭘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이루어질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 특례를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 외에 여러 가지 특례들이 또 나옵니다. 밑에 보시면 안 하셔도 돼요. 넘기세요.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386페이지 밑에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4번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나오죠. 386페이지에 아래쪽에 4번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거기에 1번 임시거주시설하고 임시상가 설치 나와요?
자, 여기 보세요. 제가 아까 이 얘기했죠. 뭐 얘기했냐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고 또 누구? 재개발은 무슨 사업을? 임대 건설에 대한 사업에 대한 건설 계획을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누구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재건축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렇게 할 때 국가에서도 뭔가 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해줘야죠. 임시 거주할 수 있는 세입자나 임시 거주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뭘 주는 거예요? 국공유지를 주면 거기다가 가설로 짓는 거죠. 철골로 하고 착착 지으면 금방 하거든요. 나중에 철거하기도 쉽고. 그럼 그렇게 지어가지고 거기 임시로 살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되고 난 뒤에는 이거 철거하면 되잖아요. 아니면 토지주택공사 등에서 만든 임대주택이 있을 수 있죠. 그럼 거기에 임시적으로 하도록 또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돈 그 대신에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고, 돈 안 받고. 빌려주는 것도 안 받고. 대부려 전부 다 면제. 그 정도 혜택 주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누구는 아니에요. 재건축은 아니라고. 그 얘기가 지금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1번 임시거주시설 등의 설치 별표 2개 19회, 20회, 28회 3번 나왔어요. 사업 시행자는 주거환경개선 사업 동그라미 재개발 사업 동그라미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게 해당 정비구역 안과 밖에 위치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 융자를 알선하는 등 임시거주에 상응하는 조치를 뭐죠? 하여야 한다 돼 있다. 이 두 개의 사업은. 공적인 영향을 끼치도록 했으니까. 그리고 밑에 보니까 두 번째 임시거주시설을 위한 일시 사용이 나오는데 동그라미 2번 별표 3개 동그라미 2번 19회, 20회, 22회, 25회 4번 나왔어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 시행자로부터 임시거주시설에 필요한 건축물이나 토지의 사용 신청을 받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없으면 밑에 보시면 박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됩니다. 그 사유를 보니까 기억만 체크하세요. 기억만. 임시거주시설의 설치를 위해서 필요한 건축물이나 토지에 대해서 누구와 제3자와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할 수가 없죠. 줄 수가 없다고. 아니, 이미 다른 사람하고 이 땅 주기로 했는데 다른 사람하고 이 건물 임대를 쓰기로 주기로 했는데 이 사람이 요구해도 내가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게 아니면 그런 사유가 아니면 절대 거부하면 안 된다고요. 요구하면. 그 얘기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위에 다시 보면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고. 이런 두 개의 사업을 할 때 요구하면. 무슨 말 이해가 돼요? 그리고 이 경우 사용료도 뭐하고 면제하고 대비료도 뭐하고 면제. 다 면제해 주는 거예요. 됐나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됐죠? 그 얘기가 지금 쭉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제일 아래쪽 부분에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 거 하나예요. 그래서 오른쪽 보시면 박스 부분 보시면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기억 부분이 그 얘기다.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것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기억만. 니언티것은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크게 안 보셔도 돼요. 그러면 다시 387페이지 보시면 오른쪽에 다시 보시면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동그라미 3번 보세요. 동그라미 3번. 22회 때 한번 나왔는데 사업 시행자는 정비 사업의 공사를 완료했어요. 그럼 완료한 날로부터 며칠? 30일 이내에 임시거주시설을 뭐하고? 아니 다 이제 완공했으니까 이건 철거해야죠. 그래서 철거하고 사용한 건축물이나 토지를 뭐 해야 돼요? 당연히 원상회복 해줘야죠. 그렇죠?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 4번도 4번에 25회 때 나왔어요. 무슨 사업일 때? 재개발.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올까요? 재건축으로 나오겠죠. 그렇죠? 시험 재건축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재개발 사업의 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으로 이주하는 상가 세입자. 여러분들 재개발은 주로 뭐였냐면 상업하고 공업지역이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상가 세입자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상가 세입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구역 또는 정비구역 인근에 임시상가를 설치할 수 있다고요. 이게 임시상가가 나오니까 재건축 부분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이거는. 아시겠죠? 그렇게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임시거주시설의 임상가에서 손실보상 나오는데 이건 크게 안 하셔도 돼요. 밑에 토지 등의 소유 및 사용도 나오는데 이것도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 넘겨서 2
388페이지 부분에서는 따로 할 게 또 없어요. 안 보셔도 돼요. 그러면 389페이지 보세요. 389페이지 보시면 옆에 보시면 박스 나오고 밑에 조합원 공동소유 나오죠. 이거 19회 때 한번 나오긴 했는데 안 보셔도 돼요. 크게. 한번 나오고 좀 사라지는 내용이라서 안 보셔도 돼요. 그래서 거기까지 하시면 첫 시간에 해야 될 내용의 설명을 드린 거예요. 지금 저 시간. 암기장 볼게요. 자, 58번.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에 암기장 부분 나왔으니까 얘기 드리는데 제가 지난주에 얘기를 못 해가지고 이번 주부터 이제 암기장 숙제가 나가는데 이때까지 숙제는 암기장을 오늘이 월요일이잖아요. 동상은 화요일로 올라가겠지만 화요일 올라가면 그 암기장 올라간 내용들만 그냥 한 번씩 쓰고 끝났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하고 매일마다 암기장 쓰는 날짜별로 암기장 쓰는 게 나옵니다. 실강으로는 제가 드리고 다음 주부터 이제 숙제 검사 받고 할 건데 온라인에 있는 분들도 이 숙제가 올라갈 거예요. 날짜별로 해서 올라갈 겁니다. 그럼 올라가면 날짜별로 해서 숙제를 하시면 돼요. 숙제를 해서 인증샷을 올리시면 돼요. 그래서 하루에 3페이지씩 합니다. 하루에 3페이지. 3장도 아니고 3페이지예요. 3페이지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앞에서 했던 국토계획법 일부 하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 일부가 계속 나갈 거예요. 그리고 오늘 했던 내용 다 나갈 거고. 무슨 말이가 돼?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반복을 할 겁니다. 앞으로 숙제가. 암기장 숙제가. 그래서 그렇게 드리면 그걸 가지고 날짜별로 하셔서 올리시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강의가 하나, 둘, 셋, 넷 항상 4강의가 올라갈 거예요. 4강의에 올라가면 첫째 강의에는 주로 뭐냐면 뭐 자료들이 올라가겠죠. 암기장이나 확인학습 올라갈 거고 항상 숙제는 마지막 강의에다가 올릴 거예요. 숙제는 마지막 강의에다가. 동상 보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나중에 또 물어보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예. 그래서 4번째 강의에 숙제는 올릴 테니까 이 숙제는 숙제용으로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세요? 기존의 암기장하고 똑같은 거예요. 뭐 새로운 거 아니에요. 새로운 게 아니고 단지 뭐냐면 이 암기장은 순서대로 쭉 수업을 위해서 나가는 거고 이거는 숙제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여기에는 국토계획법 내용 조금 들어가고 정비법 지금 정비법 하고 있죠. 네. 개발법 조금 나가고 정비법은 오늘 한 내용 부분이 다 들어가겠죠. 다 들어가서 들어갈 거고 그렇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고 하여튼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내용이 들어갈 테니까 그렇게 해서 좀 숙제를 해서 정리해 주시면 돼요. 총 18페이지인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죠? 네, 그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부터 해야 되는데 지난주에 제가 공고를 미리 안 해가지고 오늘 공고를 미리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마지막 강의에 숙제는 올라가 있다는 거. 이렇게 돼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기존 암기장하고. 58번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 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누구에게 제출해야 인가받아야 돼요? 그렇죠. 시장 군수 등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아야 되고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똑같이 인가받아야 돼요.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일 때는 누구한테? 시장 군수 등에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신고만 하면 돼요. 신고만. 그렇죠? 신고는 어디다 해야 돼요? 신고는 어디다 해야 돼요? 119. 네. 자, 그리고 59번. 산업 시행자는 정비 계획에 따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포함하는 사업 시행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게 들어가야 되냐면 제가 얘기했죠. 뭐 들어가요? 대책 들어가고 또 계획 들어간다고. 그런데 임대주택 건설 계획에서는 재건축 사업일 경우에는 제외된다는 거예요. 재건축 사업일 때 이게 안 들어간다고. 아시겠죠? 그렇게 돼요. 그리고 계획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사업시행 계획서를 작성할 때 포함되어야 될 것은 대책과 뭐죠? 계획. 그리고 계획 중에서도 임대주택 건설은 재건축 사업 경우일 때는 뭐 한다? 제외한다는 거. 아시겠죠?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60번. 시장 군수 등은 사업시행 계획 인가를 하거나 사업시행 계획서를 작성하려는 경우 대통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관계서류 사본을 며칠?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공람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됐죠? 그 다음
시장 분수 등은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하려는 경우 정비구역부터 몇 미터? 200m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도 똑같이 그렇게 협의해야 돼요. 같다는 거. 그렇죠? 그 다음 62번 사업시행자는 일부 건축물의 존치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사업시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 계획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됐나요? 63번 이렇게 돼요. 63번 4월 18일인가? 전에 한번 얘기했죠 제가. 4월 18일 날. 4월 18일 날 이 지금 하고 있는 암기장은 전 범위를 가지고 암기장 한번 훑어드리긴 할 거예요. 그때 일요일 날 특강 한번 해가지고 하루 해가지고 아마 그때 암기장이 링 제본으로도 나올 것 같아요. 그때 다 답까지 다 해가지고 가지고 다니기 편하게 해서 그때 아마 할 것 같아요. 근데 하루 만에 다 끝나기는 힘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주된 법령 몇 가지 하고 농지법하고 몇 가지는 제가 따로 촬영해서 올려드리든지 그렇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 하루 동안 다 하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 몇 개 주요법, 국토계획법하고 그다음에 건축법, 그다음 주택법은 할 거고 그다음에 정비법, 개발법 중에 어느 한 개 정도? 그럼 4개 법령은 하루 동안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전체 6개 법령을 하루는 다 못하고 그럼 못한 부분은 제가 촬영해서 올려드리든지 그렇게 할게요. 예. 그렇게 해서 노원 학원에서 할 테니까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시장 분수 등은 재개발 사업의 사업시행 계획 인가를 하는 경우 해당 정비 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지정 개발 토지 등 소유자를 한해서 하는 겁니다. 이때는 정비 사업비의 몇 프로? 20% 범위에서 시도조례에 정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여러분 공부하다 보면 누가 질문 한번 했던데 시도조례 있죠? 시도조례하고 지방자치단체 조례하고 같아요, 틀려요? 우리 공부하다 보면 지방자치단체 조례도 나오지 않아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는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근데 또 시도 조례도 나오죠. 그게 같아요, 달라요? 지방자치단체가 시도죠. 근데 같으면 다르게 쓰지 않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같으면 그냥 시도라고 쓰든지 지방자치단체라고 쓰든지 그렇게 쓰지 한 번은 시도로 썼다가 한 번은 또 지방자치단체 조례라고 썼다가 두 가지가 같이 나오잖아 지금. 그럼 뭔가가 뭐하다는 얘기예요. 다르다는 얘기예요. 예. 그게 왜 다르냐면 지역 자체가 시도라 그러면 8개 지역. 인천광역시부터 시작해서 있잖아요. 그 8개 지역만 시도를 얘기하는 거고 지방자치단체라고 그러면 거기에 구리시하고 화성시 2개가 뭐죠? 추가가 돼요. 그래서 그때는 시도조례라고 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좀 달라요. 그럼 시험 문제 그게 나오느냐? 안 나와요. 그 2개를 바꿔서 내냐? 안 돼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 고민 안 하셔도 돼요. 무사하세요? 그건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됩니다. 64번 사업시행자는 자 이거 임대주택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임시거주 얘기가 나왔네요. 어디하고 어디에? 그렇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고 재개발이죠. 그래서 시행되는 철거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게 해당 정비구역 안과 밖에 위치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를 알선하는 등 임시거주에 상하는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임시거주 시설에 필요한 건축물이나 토지의 사용 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바로 뭐냐면 아까 했듯이 임시거주 시설의 설치를 위해서 필요한 건축물이나 토지에 대해서 제3자와 이미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럼 당연히 사용 신청을 뭐죠? 거부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제외한 나머지에는 함부로 거부할 수 없다고. 그래서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는 거. 이거 외에는. 이 경우 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뭐라고 해요? 면제라고.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66번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완료한 날로부터 며칠? 30일 이내에 임시거주시설을 철거하고 사용한 건축물이나 토지를 원상회복하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무슨 사업시행자는? 재건축 아닙니다. 재개발. 그렇죠? 재개발 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으로 이주하는 상가 세입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구역 또는 정비구역 인근에 임시상가를 설치할 수 있다는 거. 됐나요? 시험 문제는 이게 재건축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걸 키워드로 잡아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암기장은 제가 얘기했지만 문장 전체를 외우는 거 절대 아니에요. 이거 문장 전체 어떻게 외워요? 예. 외우는 게 아니고 이 가로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외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키워드이기 때문에 이걸 바꿔서 내니까. 그렇죠? 이렇게 많죠? 양이 절대 많은 거 아니에요. 많은 거 아닙니다. 절대 많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총 하면 아마 127페이지 정도 나올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그게 공법이 다라고. 책 지금 두께가 이 정도인데 그걸 줄여놓은 게 127페이지라고. 암기장 전체 다 하면 한 127페이지 돼요. 그게 다라고. 무슨 말 이해가 돼요? 네. 우리 국토계획법 되게 많잖아요. 34페이지예요. 암기장 34페이지라고. 34장도 아니에요. 34페이지라고.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정도는 해주셔야 돼요. 그 정도도 많은데요? 그 정도 많으면 어쩔 수 없는데 그러면 기출이 안 풀려요. 그 정도가 많다고 생각하면 기출이 안 풀린다고. 적어도 그 정도는 해주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정도. 자, 67번. 주관경 개선 사업에 따른 건축 허가를 받을 때 부동산 허가를 받을 때나 부동산 등기할 때 원래 채권 매입해야 되는데 주택도시기금법에 국민채권 매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 됐죠? 오케이. 그래서 첫 시간에는 여기까지 정리해서 보고 조금 쉬었다가 뒷부분 들어가도록 할게요.